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권력 행사가 아니라 정권과 가까운 친문 일파의 이익을 위해 무소부지의 권력을 행사하는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실체 일단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최순실을 뛰어넘는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최순실을 매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3년 반여를 영어의 몸으로 만들고 이명박 대통령도 단죄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까지 보수 정권의 고위급 인사 100여 명을 감옥에 가두고 4명을 자살하게 했으며 대법원장을 사법농단의 죄명으로 감옥에 가뒀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공적 시스템이 아닌 철저하게 김수경, 양정철이라는 비선 실세들로부터 기획되고 움직인 하부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울산시장 불법 선거 개입 사건과 마찬가지로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이 이들 비선 실세의 하명 메신저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음이 드러났습니다. 김수경 씨는 이상호 우리들 병원 원장의 전처로서 이른바 친문 대모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또한 근본 4.15 총선이 2년 전부터 당시 야인이던 양정철에 의해 철저히 기획 조정된 청와대발 기획의 산물임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야인이던 친문 실세 양정철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당시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백원호 민정비서관이었습니다. 이 민정수석실에 소속된 윤규근을 메신저로 압력을 행사하며 심부름을 시켰고 윤규근이 이 사실을 청탁 당사자인 신혜선에게 상세히 보고하는 모습, 청와대 행정관 탁현민이 친문 대모 김수경의 명을 받아 움직이는 메신저 역할을 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의 행각을 뛰어넘는 문재인판 국정농단의 일단을 보여줍니다. 총선 2년 전인 2018년 봄, 당시 야인으로 공직에 있지 않았던 양정철이 친문의 대모 김수경의 명을 받아 우리들 병원 대출 사건에 개입했다는 사실도 김수경의 발언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우리들 병원 특혜 배출 배후 조사에서 양정철, 정재호 의원 그리고 버닝썬 의혹과 관련해 소위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의 외압과 개입이 있었음을 이미 지목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2019년 양정철 씨는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시민께 시 한 편을 권한다며 부디 양심을 돌아보면서 진실하고 수준 높은 정치를 해달라는 부탁의 의미다라는 궤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양정철의 궤변이 명백한 거짓임은 녹취 자료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양정철은 우리들 병원 이상호 원장의 전 부인이자 친문 대모 김수경을 독대 정탁을 받고 또 김수경 씨의 동업자 신혜선 씨로부터도 정탁을 받고 움직였음이 김수경 씨의 육성에서뿐 아니라 친문 실세 양정철의 메신저인 청와대 윤규근 행정관의 육성을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윤규근의 부인은 대통령 딸의 태국 이민 현지의 최측근 호위무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백원호 민정비서관의 수하 행정관이던 윤규근의 육성 기록과 친문 실세의 명을 충실히 수행한 탁현민의 메신저 역할에 대한 김수경의 육성은 청와대가 친문 집단의 사조직처럼 굴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들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주요 사유로 삼았던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차원보다 더 심각한 국정농단이 있었음을 입증합니다. 또 양정철이 2018년 봄 싱가포르 북미회담 직전 싱가포르를 방문했고 해외에서 주진우와 조우한 것이 누구의 하명을 받아 움직인 것인지 국민 앞에 밝혀져야 합니다. 녹취록을 보면 야인 신분이었던 양정철이 임종석 비서실장이 서운해할 정도로 대통령과 긴밀했고 대통령이 장하성의 책을 보고 그렇게 장하성을 공을 들여서 모셔오는데 오다 보니까 금감위원장, 산업은행장 전부 다 장하성 애들이 되어가지고 라는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친문 실세들과 돈독한 관계인 유시민, 낙검수 등이 방송사 개편 즉시 친문 인사로 교체하고 이들은 최고의 몸값으로 방송계를 장악했으며 방송계가 살기 위해 친문 실세들의 최측근 인사들을 기용하러 경쟁하고 있다는 친문대모 김수경 씨의 육성은 문재인 정권의 파렴치한 적폐 정치의 일면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양정철은 야인 신분이었던 2018년 3월 탁현민에게 국정원으로 돌아가기로 한 김병기 자리인 동작을이나 고향인 춘천 등의 총선 후보로 권하고 이호철에게 부산시장을 권하는 등 4.15 총선 2년 전부터 양정철을 중심으로 친문 실세들이 총선을 기획하고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공당으로서 민주당은 청와대 연락사무소 역할에 불과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친문 대모 김수경의 방송 금융 전방위에 걸친 친문 실세의 압력 개입 시사점입니다. 소위 4대 천왕이라 불리는 금융권 빅4인 은행 등의 백원호 등 친문 실세 등이 은행장 선출에도 개입하거나 채권 매매에도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친문 대모 김수경의 발언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선 실세인 김수경이 들어오면 앉아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일어나 인사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김수경은 전 남편의 우리들 병원에 대한 산업은행 1,400억 대출, 2017년 신한은행 추가 대출과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지 국민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세 번째, 수석보다 더 가까운 행정관 탁현민의 행태입니다. 김수경의 증거로 10년째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는 탁현민은 김수경의 하명으로 청와대 보안 시스템이 일거에 무시된 점은 최순실이 청와대 보안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든 것을 국정농단의 대표적인 사례로 공격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4년 전 발언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대통령이 쉬는 토요일에는 청와대 관람이 안 되는 보안 규칙을 어기고 탁현민이 김수경의 지시로 화교 부유층 인사 등 일반인들의 청와대 관내 진입을 시켰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일개 행정관이던 탁현민이 서면 신청 절차도 없이 보안 규칙을 어기며 대통령 내실에 출입해 음주 중인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곧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탁현민은 보안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의 관저로 밤에 찾아가 독대할 정도로 대통령과 친분 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김수경의 청탁으로 화교 등 외부 인사들로 규정 외 청와대 진입을 허용시키는 등 수석 비서관급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정재우 백원의 국가공권력 남용 부분입니다. 친문 실세가 하나은행, 신한은행의 은행장 선출에까지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백원호 당시 민정비서관,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이 검찰, 경찰 수사에 개입하고 비선 실세들에게 재판이나 형사사건 절차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절차를 보류시키는 등 불법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국정농단 행각의 배후가 누구겠습니까? 다섯 번째, 비선 실세 양정철의 하명으로 청와대 행정관 윤규근이 전방위 메신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양정철은 야인의 신분일 때도 윤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메신저로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은행권에 압력을 행사하고 형사조사 절차도 간섭해 이 내용을 우리들 병원 특혜대출의 피해자이자 대출 연대 보증인인 신혜선에게 보고하였음도 드러났습니다. 제가 확보한 신문 실세들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수십 개의 육성 기록을 보면 문재인 정권이 탄핵시키고 적폐라 치부하며 아직까지도 여론몰이하고 있지만 자신들은 그보다 더했다는 민낯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는 방송, 금융, 경찰에 이르기까지 친문 개인의 이익에 따라 청와대 등이 불법으로 개입한 것에 대한 생생한 증거이며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사건의 데자뷰이기도 합니다. 가장 도덕적이다 자랑하던 문재인 정권의 이 같은 위선은 조국 사태, 윤재수 사건,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사건으로 그 부도덕함이 여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유재수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사건에는 대통령의 최측근 청와대 실세들이 전방위로 뛴 것이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으며 대통령이 35번이나 언급된 것은 대통령의 30년 친구 시장 맘들기의 몸통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것을 추론케 합니다. 저는 당 차원에서 추가 고발을 고려하고 있으며 검찰에 우리들 병원, 신한은행 등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촉구합니다. 제가 공개하는 녹음 파일은 재료받은 자리의 극히 일부이며 향후 문재인 정권 실세들의 태도를 지켜보며 추가적으로 공개할 것입니다. 그 이제 양비하고 타견민이하고 뭐 이제 다 왔는데 양비 보고 좀 일찍 오라 해서 내가 한 30분만 일찍 오라 해가지고 이제 다 있는 데서는 그런 이야기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한 6시 반에 우리가 모이는데 6시에 오라 했더니 6시 한 12분쯤 왔더라고. 네. 그래서 한 20분 이제 꼭 좀 챙겨주라고 네, 그럼 됩니다. 하여튼 신한은행 문제 예. 좀 하라고 정말 많이 도와주시지 않았냐.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한다고 네. 본인이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하여튼 뭐 무슨 본때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SBS에서 양비라는 건 양경철 비서. MBC에서 주진우 데리고 갔고. 근데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보수층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인기 있는 사람이 없는 게 너무너무 이제 박근혜 때 이래 되니까 전용기 외에는 보수층인데 이제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대. 여자 중에서 이제 채널 A 방송에서 하는 말이 그래서 이게 아마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의 블랙홀, 블랙머 그다음에 주진우가 하는 스트레이트 근데 정봉주가 TV조선을 맡았어. 정봉주가 정봉주가 가고 그러면 중앙 JTB가 또 있네. JTBC는 이제 유시민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네 프로가 다 경쟁이야 경쟁. 근데 그게 다 진보 성향이니까 좋네. 그래서 다 섞어내버린 거야. 지금 이제는. 어떤 것부터 해결해야 되느냐. 그렇지. 하나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죠. 지금 맞아. 역량은 맞아.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지금 문제는 하나 걸 해결하는 게 급하다. 하나를 해결하고 나면 그 신안의 문제는 맞아. 그건 나중에 어찌됐든 그건 형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맞아. 그건 뭐 그런 급할 게 없잖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개를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맞아. 얘기를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일단 해놓고 신한 이놈들 잘못한 거는 나중에 어찌됐든 지금 수사하고 있으니 그거는 나중에 안 되겠냐. 그렇지. 근데 하나부터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게 하나가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맞아. 이거를 두 개를 분명히 구분하셔가지고 맞아.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하라고 주문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이 아니더라도요. 다른 정무위원 전해철도 정무위에 있거든요. 전해철하고 또 친하거든요. 그렇지, 더 친하지. 양비가.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움직이기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을 쓸 거냐 말 거냐 그걸 양비한테 확인한 다음에 정이 아니라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 그래야 될 것 같아, 그죠?